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 3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이고요. 저는 김지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수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식의 값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자, 오늘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1차식의 계산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수업 중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자, 이건데 여러분들 기본 예절 꼭 지켜주시고 필기하면서 공부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머리가 맑아진 수학 퀴즈고요. 자, 거의 비슷한 패턴인데요. 자, 옳지 않은 등식이다. 성량계비로 만들어진 옳지 않은 등식인데요. 성량계비 한 개만 이동해서 등식이 성립하도록 만들어 보자 이건데 5 더하기 9는 9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만 이동시키면 옳은 등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수업 끝날 때에 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는 3차시고요. 1차식의 계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 1차식의 계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1차식의 뜻을 알고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1차식 우리가 문자가 들어간 식을 배웠는데 우리가 보통 수를 배우면 덧셈 뺄셈을 먼저 배우죠. 그런데 얘는 곱셈 나눗셈을 먼저 배우네. 다음 시간에 이제 덧셈 뺄셈을 할 거거든요. 자,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곱셈 나눗셈을 먼저 배워야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하게도 이 문자를 가지고 있는 이 식 1차식은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뒤에 덧셈과 뺄셈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소음이 가장 심한 층은 자, 여러분들 집인 아파트인 집도 있고 단독주택인 집도 있겠죠. 자, 보시면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아파트와 도로 사이의 거리가 요 x 문자요 x 미터일 때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이 가장 심한 층은 대략 요 식이다. 0.25x 더하기 4.16 층이다.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도로가 이렇게 인접해 있죠. 자, 아파트와 도로 사이의 거리가 x 미터예요. 사이가 x 미터예요. 그랬을 때 소음이 가장 심한 층은 1층, 2층 뭐 이런 게 아니고 요 x에다가 요 거리를 대입을 해서 나오는 그 층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 x에 뭔가를 대입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식의 값이라고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수와 문자의 곱수로 이루어진 부분 그리고 숫자만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 보시면 0.25x 더하기 4.16인데요. 수와 문자의 곱수로 이루어진 부분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죠. 0.25x, 0.25 숫자와 문자의 곱시죠. 자, 그리고 숫자만 있는 부분 4.16. 자, 이걸 왜 하느냐?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곱셈과 나눗셈, 덧셈과 뺄셈을 하기 전에 이 식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먼저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식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면 식을 구성하는 문자와 숫자를 이렇게 제목을 붙여왔는데요. 자, 아까 그 식입니다. 0.25x 더하기 4.1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밑줄 친 이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이 식을 0.25x 그리고 4.16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이 두 부분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항이라고 합니다. 항. 자, 그래서 항. 뭐 또는 뭐의 곱수로 이루어진 식. 자, 뭐냐면 문자도 들어가 있죠. 여기 문자도 들어가 있고 숫자. 이렇게 숫자만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숫자와 문자의 곱수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항 중에 이렇게 4.16처럼 숫자만 있는 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상수항. 자, 그래서 상수항은 뭐만으로?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앞에 0.25라고 선생님이 없던 네모가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문자 앞에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개수라고 합니다. 근데 문자 x 앞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x의 개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수는 문자를 포함한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숫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식을 구성하는 문자와 숫자들, 항과 상수항, 그리고 개수의 개념을 배워봤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 항이 있었죠. 아까 0.25x 그리고 4.16 이러한 항의 개수에 따라 식을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항식과 단항식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자, 그 개념은 뭐냐면 다항식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이 다항식 같은 경우는 항이 여러 개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예를 들어 다항식을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게 다항식이죠. 자, 여기 보시면 3x 마이너스 5y 그리고 마이너스 8이에요. 그냥 8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8의 항은 자, 어떤 거? 3x와 마이너스 5y와 마이너스 8, 요 세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요 식 같은 경우는 다항식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유추해 보면 단항식은 뭐겠어요? 단항식은 이러한 다항식 중에서 뭐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 자, 단항식이니까 뭐겠어요? 하나. 항이 하나라는 거예요. 자, 항이 한 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게 단항식이 되겠죠? 마이너스 5x, 7y 이런 게 바로 단항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항식이 여러 개 모이면 다항식이 된다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에 따라서 식을 구분할 텐데요. 이게 뭔 소리냐? 차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렇게 차수. 자, 다항식의 차수가 있고요. 항의 차수가 있어요. 자, 문자를 포함한 항에서 뭐가 곱해진 개수. 자, 이 차수는 뭘 가지고 따지냐면 문자가 곱해진 개수로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자가 곱해진 개수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요 3a 제곱이 있죠. 자, 이 3a 제곱 이게 단항식이에요, 다항식이에요? 단항식이죠. 하나가 있으니까 이 항의 차수는 요 문자 앞에 이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수라고 했죠. 개수. 개수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문자만 보면 되는데 이 문자가 a 제곱이라고 돼 있죠. 근데 a가 몇 번 곱해진 거예요? 제곱이니까 두 번 곱해졌죠. 그래서 요 차수는 2인 거예요. 2. 자, 그리고 요 EX의 차수는 뭐냐면 이 개수는 절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요 X 이 문자의 차수 몇 번 곱해져 있어요? 한 번 곱해져 있죠. 차수는 1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있는 항의 차수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다항식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항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3개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몇 차예요? x제곱은 2차. 얘는 1차. 얘는 문자가 하나도 없죠? 0이에요, 0. 자, 그러면 차수를 뭐라고 할까요? 이 다항식의 차수를 2랑 1이랑 더해서 3차인가? 가장 작은 걸로 해서 1차인가? 가장 큰 걸로 해서 2차인가? 자, 뭐냐면 가장 큰 항의 차수를 다항식의 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의 차수는 가장 큰 항의 차수인 x제곱의 차수니까 2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곱해진 횟수에 따라서 식을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1차식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건데 그 뒤에 이제 우리가 1차식의 덧셈 뺄셈을 공부할 거거든요. 자, 그럼 뭐겠어요? 차수가 1차식이니까 1차인 다항식이 되겠죠. 1차인 다항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어떤 게 있을까요? 1차식. 자, 요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단항식이에요,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이죠. 그럼 얘 몇 차예요? 이 항이 1차고 얘는 상수항이니까 차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1차식이에요. 이 마이너스 5b도 문자 b가 한 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도 1차예요. 0.5g 빼기 6도
얘가 한 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도 1차예요. 이런 식으로 특별히 차수가 1차인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2차식, 3차식, 4차식 뭐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3차식 하나 만들어 보면 3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 3차식 맞죠? 얘가 3차고 얘가 2차니까요. 가장 큰 항의 차수를 다항식의 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3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1차식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밑줄에 들어갈 말을 적어봅시다. 자, 다항식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의 항은, 자, 이 항 몇 개 있죠? 마이너스 2x 제곱이랑 1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수항, 우리 상수항이 뭐라고 했어요?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항이 상수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요 1이 상수항이 되겠고요. x제곱의 개수, 개수는 뭐라고 했어요? 이 문자 앞에 있는 숫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x제곱의 개수이기 때문에 요 x제곱 앞에 숫자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 식의 차수는 뭐이므로 뭐 차식이다. 자, 그러면 이 식의 차수를 한번 정해 봅시다. 그러면 항 각각의 항의 차수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요 앞에 있는 이 항은 몇 차예요? 2차고요. 얘는 상수항이니까 0이죠. 그래서 이 식의 차수는 2차입니다. 그래서 얘는 몇 차식? 2차식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가장 큰 항의 차수가 요 다항식의 차수가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5x 제곱 5x 빼기 3이 있죠. 자, 요거에서 항은 뭐예요? 항 마이너스 5x와 자, 여러분들 3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요 마이너스를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플러스 1은 그냥 1로 써도 상관없잖아요. 플러스는 생략이 되는데 요 마이너스는 절대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상수항은 뭐예요?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항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x의 개수는 x 앞에 붙여진 숫자니까요. 마이너스 5라고 적어야 되고요. 자, 이 식의 차수는 1차겠죠. 따라서 얘는 1차식이다. 자, 이런 식으로 식의 구성 요소 그 개념에 대해 배웠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곱셈과 나눗셈을 할 겁니다. 단항식에 대해서. 자, 볼게요. 자, 다음은 대수막대를 이용하여 1차식 x 더하기 2와 2와 2의 곱수를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식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수막대가 뭐냐? 뭐 이런 막대기입니다. 그냥. 여기 보시면 요 핑크색 요게 x를 의미하고요. 요 조그만 이 하얀색이 2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하나가 어떤 식을 의미하냐면 x 더하기 2를 의미하겠죠. 근데 얘도 x 더하기 2잖아요. 그게 몇 개 있는 거예요? x 더하기 2가 두 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이렇게 합칠 겁니다. 어차피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러면 x가 두 개니까 뭐예요? 2x가 되죠. 얘는 1이 몇 개니까 뭐예요? 4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식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계산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문자가 들어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숫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 선생님이랑 다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자, 문자를 포함한 단항식과 수의 곱셈.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수와 단항식의 곱, 단항식과 수의 곱이 있는데요. 자, 요 밑줄을 생각하기 전에 한번 예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4y 곱하기 2가 있죠.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자, 4와 y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곱하기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2를 이렇게 써주고요. 어떻게 해주냐면 이 y와 2의 자리를 바꿀 겁니다. 상관없죠? 교환법칙, 그죠? 배웠어요. 자, 그러면 2와 4를 뭐 하면 돼요? 계산할 수 있죠. 그럼 8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y, 요 단항식과 숫자의 곱수를 계산하면
8y가 돼요. 자, 그럼 밑줄에 뭐가 들어갈까요? 뭐와 수와 숫자 앞에, 문자 앞에 숫자, 개수의 곱세다가 문자를 곱한다. 그럼 이 원칙에 따라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x인데요.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x 이렇게 되겠죠. 숫자와 개수를 곱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같은 부호니까 약분해서 3이 되고 x 이렇게 붙이면 돼요. 쉽죠? 네, 나누기. 자, 우리 숫자 유리수의 나눗셈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얘를 곱하기로 고치고 뭐예요? 뒤에 역수라는 개념이 나왔죠? 나누는 수에 뭐를 곱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역수를 곱한다. 자, 예를 들어 8y 나누기 4를 이렇게 고칩니다. 8y 곱하기 4분의 1로 이렇게 고칩니다. 그러면 8 이 y랑 4분의 1을 자리를 바꿀 거예요. 그 y를 뒤로 보내요. 이렇게. 근데 4분의 1을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왜? 숫자끼리 계산하려고 가져옵니다. 상관없죠. 교환 법칙으로. 자, 그래서 약분을 이렇게 하면 2y가 되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5x 나누기 5인데 얘를 마이너스 3분의 5x 곱하기로 고치면서 뒤에 5가 5분의 1이 되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 뒤에 5분의 1을 가져오고 x랑 자리 바꿀 거예요. x가 아니고 1이죠. 1. 그러면 약분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3분의 1 x 이렇게 됩니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단항식과 수의 곱셈, 단항식과 수의 나눗셈은 숫자끼리 계산하고 문자를 그냥 붙여주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번에는 항이 두 개인 1차식과 수의 곱셈인데, 자, 수 곱하기 1차식, 1차식 곱하기 수의 경우가 있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볼게요. 1차식이 있고 숫자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이거 무슨 법칙으로 배웠어요? 이렇게 하는 거? 분배 법칙이죠. 그래서 여기에 분배 법칙이라고 들어갑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니까요. 2b, 그 다음에 2 곱하기라면 2죠.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그러면 2b 더하기 2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분배 법칙의 핵심은, 자, 하나 더. 얘는, 자, 4x에다가 뭘 곱해요? 2분의 1을 곱하고, 요 2에다가 또 2분의 1을 곱합니다. 4x에다가 2분의 1 곱하고요. 2에다가 2분의 1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여기다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면 2x 빼기 1이 되죠. 그죠? 분배 법칙의 핵심은, 자, 나눗셈은 역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아까 나눗셈은 역수를 곱한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예를 들어서 6a 빼기 9 나누기 3은 6a 빼기 9 곱하기 3분의 1이 되죠? 그럼 곱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분배 법칙 한 번씩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6a에다가 3분의 1을 곱하고 마이너스 9에다가 3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a 빼기 3이 되죠. 자, 얘도 역시 2x 더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2x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약분돼 가지고 x만 남죠. x 더하기 5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1차식과 수의 나눗셈까지 했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형성평가로서 한번 정리해 볼 건데, 다음 식을 간단히 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되게 복잡한데요. 1번을 보시면 얘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분배 법칙으로 한 번씩 풀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죠? 나머지도 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머릿속에 대략 떠올라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2 곱하기 3x 하면 뭐예요? 6x.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4. 맞아요. 예. 자, 그 다음에 3에다가 마이너스 2a를 곱하면 마이너스 6a. 그죠? 3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6이고 a 붙여주면 되고요. 그냥 3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되죠. 맞죠?
그 다음에 y-1에 요 그냥 마이너스가 있네. 이게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1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y에다가 곱해주고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y가 되고요. 이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이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가 되죠. 얘가 틀렸습니다. 자, 요거 나누기가 있는데 요 나눗셈은 이렇게 곱셈으로 고치죠. 그래서 2분의 1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런 다음에 분배 법칙을 한 번씩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x가 되고요. 6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3이 되겠죠. 맞죠? 자, 5번도 역시 이렇게 곱하기로 고쳐지고 요 2분의 1의 역수가 뭐예요? 2가 되죠. 그래서 요 2를 이렇게 한 번씩 분배 법칙으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x에다가 2를 곱하면 8x가 되고요. 3분의 8에다가 2를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6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맞죠. 따라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죠. y 플러스 1이라고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y 플러스 1로 해야 되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다 끝났고요. 오늘 1차 식의 계산 첫 번째 시간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1차 식의 계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덧셈과 뺄셈을 할 겁니다. 자, 과제는요, 여러분들 영상 밑에 형성평가 URL이 있고요. 클릭을 해서 5문제 꼭 풀어주기 바랍니다. 자, 머리가 맑아지는 수학 퀴즈 정답이고요. 자, 아까 이 옳지 않은 등식이었는데, 자, 어떤 거 하나를 이동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5 더하기 3은 8이 되는데, 뭐 이동시켰어요? 자, 여기 있죠, 여기. 요 막대기가, 요 성냥개비가 어디로? 여기로 갔죠. 그래서 5 더하기 3은 8. 이런 식으로 옳은 등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열심히 참여해준 여러분들 칭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만났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1차 식의 계산 두 번째 시간으로 선생님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안녕.